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열 원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시 이제 저희 채널의 본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눈밑 성형.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눈밑 성형 중에 어떤 수술을 결국은 받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눈밑 성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성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하안검 성형, 특히 중안면부와 알륜근을 리프팅해주는 4세대 하안검 성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교적 젊은 층이나 눈밑 노화가 덜 진행되신 분들에게 적용 가능한 눈밑 지방 재배치 성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성형 중에 나는 뭐가 더 맞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결국은 저한테 내원하셔서 진찰도 받으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자가 진단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전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이제 눈 성형을 하시는 혹은 또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하안검 성형에 조금 더 특화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안검 성형은 되도록 이제 하지 않으시고 눈밑 지방 재배치 성형, 눈밑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그 두 가지 성형을 모두 다 좀 능숙하게 하고요. 이 두 가지 성형을 모두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성형의 장단점을 조금 나름 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보를 전달 드리면은 공정하고 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밑을 하는 성형 두 가지, 하나는 하안검 성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성형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은 도대체 어떤 성형이 더 적합한 성형인지 스스로 여러분이 댁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바로 눈밑 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물 고랑이라고도 하고요. 눈의 앞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꺼져 있는 부분에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 고랑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하안검에 더 적합한 경우는 이 눈물 고랑이 좀 더 아래로 처진 U 쉐입을 그리는 경우, 그러니까 단순히 고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랑 자체가 밑으로 좀 하강,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경우에 하안검 성형에 더 적합하고요. 이렇게 U 쉐입까지는 아니고 동그란 원의 반원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원 모양으로 밑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고 단순히 고랑만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 반원 모양의 고랑인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사례를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사례를 보시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성형이 더 적합해 보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하안검 성형을 저에게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눈밑 고랑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분의 눈밑 고랑이 이런 형태로 밑으로 U-쉐입의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눈밑 지방이 전면으로 앞쪽으로 불룩 튀어나옴을 넘어서서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막과 그 또 앞에 알륜근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건 이제 밑으로 하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성형, 특히 4세대 하안검 성형으로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위로 리프팅이 필요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 지방과 이 알륜근 조직들이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요. 눈밑 고랑은 이동된 지방 재배치로 확연히 개선이 되었고 눈 밑을 전체적으로 리프팅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 케이스는요. 하안검이 아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 눈밑을 보시면요. 눈밑 지방이 이런 식으로 볼록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분처럼 눈물 고랑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눈물 고랑의 쉐입이 이렇게 처져 있는 U 쉐입이 아니라 살짝 반원 느낌의 이런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히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내 눈에 맞는 눈밑 성형, 하안검이냐 눈밑 지방 재배치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 고랑을 경계로 위아래 피부의 결이 비슷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 피부결을 피부 텍스처라고도 하는데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눈물 고랑을 기점으로 위아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위쪽 피부, 안구에 가까운 고랑을 경계로 위쪽 피부는 조금 더 잔주름이 많고 피부 처짐에 취약하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부 처리를 해 주어야만 눈 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눈물 고랑을 경계로 위아래 피부의 텍스처, 피부의 결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즉 위쪽의 잔주름이 특별히 고랑을 경계로 훨씬 심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요, 이러한 형태의 눈물 고랑이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축 처진 U-쉐입의 고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축 처져 있는 U-쉐입의 고랑인데다가 지금 자세히 피부결을 보시면 이 위쪽 피부와 이 고랑을 경계로 이 아래쪽 피부의 피부 결 차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위쪽 피부는 잔주름이 확연히 많아지고 조금 더 처지고 하강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이 고랑을 경계로 이 뺨 쪽에 해당되는 이 피부는 잔주름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세대 하안검으로 눈 밑에 피부와 알륜근을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잉여에 남는 피부를 조금 잘라주어서 정리를 해줘야만 조금 더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반대로 이분처럼 눈물 고랑을 경계로 위아래 피부의 텍스처 차이가 어떻습니까? 피부의 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위쪽 피부와 아래쪽 피부가 피부 결이 거의 차이가 없죠. 이러한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남성분 같이 보시면은 이 남성분도 눈물 고랑이 그다지 아주 심하지는 않으신 데다가 이 눈물 고랑을 경계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피부 결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여성분보다는 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 고랑을 경계로 위아래 텍스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분들은 하안검 수술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고 눈밑 지방 재배치로 이러한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진단법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오늘 자가진단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름을 꼬집 테스트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눈의 눈 밑을 살짝 꼬집어 봐서 그 모양과 형태가 훨씬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하안검 수술이 더 적합하고요. 여기를 꼬집어서 살짝 올려봤을 때 오히려 눈매가 어색해지거나 사나워지거나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아무런 변화가 잘 못 느끼겠거나 이러한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꼬집 테스트는 왜 유용하냐면요, 이렇게 꼬집는 행위 자체가 눈 밑에 피부를 어느 정도 정리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꼬집어서 5mm 정도 살짝 올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의 모습은 눈 밑에 눈밑 지방 패드나 알륜근을 리프팅했을 때의 효과까지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꼬집어서 5mm 정도 살짝 들어 올려줬을 때 모양이 좋다면은 4세대 하안검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다든지 오히려 눈매가 부자연스럽다든지 한다면은 하안검 수술은 적합하지 않고 눈밑 지방 재배치가 더 적당한 케이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에게 맞는 눈밑 성형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눈밑에 대해서 상담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성형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은 더 재밌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눈밑 고민이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